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과 내일 1박 2일로 부산을 방문하며 전국 순회 행보를 이어갑니다.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 친 이재명계 현근택 변호사 징계를 둘러싼 이재명 대표 정성호 의원과 문자가 공개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지역구가 서울 종로입니다. 네. 지역의 민심, 그러니까 지역에서 만난 유권자들이 정치권에 가장 바라는 게 뭔가요? 제가 이제 시장이나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만나면 다들 그러십니다. 이제 그만 좀 싸우고 민생 좀 챙겨라. 먹고 살기 정말 힘들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그렇군요. 예. 먹고 살 일, 민생, 그게 아마 그 유권자들의 바람일 겁니다. 네. 종로는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 이낙연 정세균 전 총리 등 거물들이 거쳐간 정치 1번지입니다. 지금 여당에선 하태경 의원, 야당에선 이종걸, 전현희 전 의원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사이 곽상원 변호사도 출마 의사를 밝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각 축장에서 전투에 나서는 최 의원님의 전략, 비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러한 그 후보군들이 공통점은 종로에 별로 연고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근데 종로의 주민들이 아무나 와가지고서 이렇게 턱 들어왔을 때 마음을 주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그리고 종로 주민들은 그래도 정치 1번지라고 할 수 있는 종로를 대표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어떤 자질이나 성품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투표에 고려를 하시죠. 그래서 제가 뭐 지금 말씀하신 다른 어떤 분보다는 종로와의 인연도 있고 그다음에 지난 2년 동안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마음 또 주민들이 뭘 원하시는지 제가 많이 잘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저 나름대로는 품격 있는 정치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정치로서 종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인으로서 이미지로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것이 제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쭉 해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이제 그대로 쭉 일관되게 하시는 거네요. 네. 이 2년이라는 게 좀 길이 좀 짧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종로를 위해서 뭔가 좀 아직 이루지 못한 것들 그런 아쉬운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그것을 추진해서 정말 종로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가지고서 주민들과 이제 주민들에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 지 2주 가까이 됐습니다. 우선 한동훈 비대위에 대한 총평을 좀 해 주세요. 점수로 표현하셔도 되고요. 일단은 뭔가 하여튼 우리 당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또 가져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는 성공적인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점수를 매기라 그러시면은 이제 시험지로 보면은 이제 이름 쓰고 문제 풀기 시작한 거라 아직 뭐 점수를 매기긴 좀 그렇지만 시기가 그러한 국민들의 어떤 우리 당에 대한 기대 네. 그것을 이제 좀 충족시켜 나가는 그런 행보를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죠. 네. 한동훈 위원장은 86 운동권 정치 청산, 동료 시민 위한 정치 또 여러 영역의 격차 해소 등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적절하다고 보세요? 일단 뭐 과거 우리 정치를 좀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메시지와 또 미래를 향한 메시지가 균형 잡힌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86 그 정치권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차피 청산되게 돼 있는 거여서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미래와 또 민생에 관한 그 향후의 메시지에 좀 더 이제 치중하면서 앞으로 나간다면 그 국민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수사, 레토릭보다는 뭐 행동이라든지 실천이라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로 좀 미래 이제 이 사람들에게 이 정치 세력에게 뭐 맡길 수 있다 이런 확신을 심어줘야 된다 그런 뜻으로 그렇죠.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우리 당이 추구하는 그 국가의 미래상이 무엇인가라는 것 그리고 국민들의 민생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공감할 때 이제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줄 수 있구나 하는 신뢰를 얻을 수 있겠죠. 네네. 또 특히 이제 정부 여당이 좀 멀어진 민심을 다시 끌어오려면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가 좀 수평적으로 이렇게 국민들 눈에 비춰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한동훈 위원장 잘 해낼 거라고 보세요? 그 부분이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과연
대통령과 아주 긴밀한 관계 있고 또 검찰에서 오래 같이 근무한 분이 잘할 수 있느냐라는 그러한 약간의 우려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건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셔야죠. 그래서 단순히 뭐 수직 수평 이렇게 표현하는 것만으로는 좀 적절치 않고요.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합니다만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나타났던 그런 어떤 국민들의 민심 이런 것들을 정확히 이 정부와 소통을 하면서 그런 것을 정확히 반영하고 실질적인 국정 수행의 국정 운영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면 뭐 한동훈 위원장이 제게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이 기대하는 역할을 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제 과연 이제 그런 것들을 앞으로 해내야죠. 네. 네, 그렇군요. 윤 대통령이 쌍특검법에 대해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가 지금은 이제 표결 시점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요. 네. 야당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이제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돼야 된다고 보세요? 권한쟁의라는 거는 그 주장하는 게 대통령이 뭐 이런 사안에서는 본인이나 본인 가족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거부권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건데 소위 말하는 제2요구권은 헌법에 정해진 권한입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을 한다는 거는 그거는 정치적인 공세에 불과하고요. 지금 야당이 노리는 거는 이 특검 관련한 이슈를 계속 끌고 가겠다. 총선까지 끌고 가겠다. 그리고 혹시 이제 공천 과정에서 불만이 있는 현역 의원들이 있으면은 제 요구에 관한 그 표결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너무 정치적인 그러한 그 계산에 의한 그 행동이어서 국민들이 아마 식상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 뭐 공천 과정에서 혹시 뭐 탈락하시는 의원들이 있더라도 이 특검법 자체가 워낙 문제가 많은 법이고 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이게 그 사실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런 법이거든요. 그래서 설사 공천에서 탈락한 의원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재결 과정에서 이탈표가 나오려는 야당의 기대는 뭐 그렇게 현실화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네. 의원님께서는 당 혁신위원장도 이제 지내셨어요. 앞으로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제 여야 간 혁신 경쟁이 치열할 텐데 이번 총선의 승패를 가를 키워드 바로 이것이다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하여튼 이번 총선이 과거에 무슨 그 일들에 대한 상호 간의 어떤 그 비난과 상대방의 어떤 그 실수나 상대방의 잘못된 것들에 대한 경쟁 그것으로 서로 이득을 얻는 그런 경쟁이 돼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 이제 우리 정치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이냐에 대한 미래에 대한 비전 그리고 네. 민생을 우리가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비전의 경쟁이 돼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우리가 혁신의 모습 그다음에 정치가 이제 바꿔야 된다. 과거에 국민들 정말 힘들게 했던 당리당략을 위한 정파적 이익을 위한 그러한 정치 그다음에 패거리 정치 이런 것들은 좀 탈피하는 그래서 혁신과 또 미래를 향한 비전의 제시 이것이 이번 총선의 키워드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일에 이게 과거의 잘못에 대한 서로의 상호 비난으로 가버린다면 우리 정치는 다시 퇴행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친 이재명계 현근택 변호사가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하고 정성호 의원 간에 이제 문자를 주고받는 게 언론 카메라에 포착이 됐어요. 거기 보면은 정 의원이 당원 자격 정지 공관위 컷오프 대상 이런 그 말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 이 대표가 너무 심한 것 아닐까요? 뭐 이렇게 말을 주고받는 게 있어서 이에 대해 이낙연 전 대표 측은 민주당의 민주적 시스템이 작동하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그 카메라에 그런 내용이 다 잡혔는데 공천과 관련해서 이게 그 원칙이나 기준에 의해서 공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뭐 여기서는 이제 뭐 당 대표죠 이재명 대표 어떤 특정 그 권력을 가진 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준 단면을 보여주는 그러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민주적인 시스템 또는 객관적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뭐 이낙연 전 대표의 뭐 지적은 적절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재명 대표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피습당한 뒤 이제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이 됐어요.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의사단체가 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 또 이거 어떻게 정리돼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하여튼 뭐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하마터면 굉장히 큰 위험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고요. 물론 이 문제가 이제 뭐 의료 체계상으로 보면은 최상위 권역 응급의료센터에서 다른 데 전원한 케이스가 없고 또 응급 상황이라면은 거기서 조치를 해야 되고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왜 헬기를 타고 갔느냐 이런 논쟁이 있는 건 맞습니다만은 아마 좀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결정을 한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권역 응급의료 전체적인 시스템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점에서는 뭐 의사들이 주장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만은 뭐 이걸 정치적으로 계속 너무 논쟁거리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네네. 이번엔 제3지대로 한번 가볼게요. 어저께 양향자 조홍천 의원 출방기념회가 있었는데 이걸 계기로 이른바 신당 추진 4인방 이런 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낙연, 이준석 전 대표 등이 함께하는 이른바 제3지대 빅텐트라고 이제 명칭을 하는데요. 이런 게 궁극적으로 성사될 수 있다고 보세요? 일단 그분들이 공동의 목표는 이제 원내 의석을 확보하는 게 공동의 목표죠. 그래서 뭐 정치라는 게 하나만 같아도 뭐 다른 것이 많아도 하나만 같으면 같이 할 수 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현재로서는 뭐 세력이라 그럴까요? 그분들의 어떤 희망이라는 그 정도의 상황인 것 같고요.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합쳐지려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같이 있는 분들이 뭐 공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분 문제라는 것이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빅텐트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과거에 아마 빅텐트가 성공한 사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거는 뭐 우리 당이나 뭐 민주당이나 국민들이 원하는 어떤 변화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 제3지대가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은 그만큼 좁아지는 것이고 뭐 우리 당이나 민주당이 지지자들이나 국민들이 원하는 어떤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제3지대 공간은 그만큼 넓어지고 이분들이 그렇죠. 좀 빅텐트를 가지고 또 어떤 정치적인 세력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커지겠죠. 네. 서로 상대적이네요. 네. 이준석 전 대표는 공천 무리수가 생기면 움직일 TK 의원 꽤 있다. 면서 이제 현역 의원 이탈 가능성을 제기했어요. 아무래도 TK가 이제 물갈이 폭도 클 걸로 보이니까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다시 말해서 이제 공천을 잘하면 이런 리스크가 최소화하겠지만 방금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합니다. 공천을 못하면 이것도 좀 현실화될 수 있는 얘기 아닌가 싶어요. 공천이 중요하죠. 그래서 본인들 또는 지역구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프로세스에 의한 공천 이게 이루어진다면 뭐 설사 거기에서 이제 공천을 받지 못하는 현역 의원들이 생기더라도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파괴력이라는 게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근데 다만 공천 과정이 뭔가 좀 무리하게 이루어지고 국민들이 현지 지역 주민들이 보기에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공천이 이루어졌다면 아무래도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파워는 파괴력이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주민들의 지지를 가지고 또 새로운 새로운 당에 가서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재기를 노리는 분들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공천을 정말 잘해야 된다. 네. 이번 주는 뭐 오늘과 내일입니다. 내일은 이낙연 전 대표 탈당 신당 창당 기자회견이니까 오늘은 이른바 이제 혁신계를 표방하는 원칙과 상식 의원 4분 있지 않습니까? 이제 탈당을 하는데 민주당이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 숫자도 숫자지만
이게 통합을 못했다 이런 지적도 받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민주당의 그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좀 이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여러 가지 사법적인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당 운영을 독자 어떻게 보면은 당 운영을 비민주적으로 한다라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불만 있는 세력들이 이제 이탈에 나오는 것은 단지 민주당 내부의 세력이 일부가 이탈에 나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국민들이 상당수 국민들이 마음이 민주당으로부터 떠난다는 그런 그 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에는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이나 또 원칙과 상식 이 네. 그 의원들의 탈당 여기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어떤 뭐 탈당이나 이탈의 움직임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적지 않은 데미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이 와중에 민주당을 탈당했던 오선 이상민 의원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이상민 의원 입당의 의미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상민 의원은 민주당에서 비교적 이제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분이어서 그 민주당 내 그래도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극단적인 민주당의 현재의 노선에 좀 그 불편하신 많은 분들이 이상민 의원의 그 탈당과 괴를 같이 할 수도 있는 그런 그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민 의원이 이제 어제 처음 이제 우리 의총에 나왔는데 의총에 나와서 저희들이 그동안 뭐 이상민 의원이 해온 여러 가지 발언이나 행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뭐 아주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상민 의원 지역과 이제 대전 유성을이잖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4년 전 총선에서 대전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7대 0으로 졌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그 이상민 의원 입당을 계기로 국민의힘에서는 일종의 이제 교두보를 저기 삼아서 좀 그쪽에 파급 효과를 노리는 그런 전략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네. 현실화될 수 있다고 보세요? 뭐 그 21대 총선 그 4.15 총선과는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난번 이제 지방선거에서 이미 우리 당이 그 지역에서도 선전을 하고 이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 당이 어느 정도 21대 총선 때보다는 그 지역 주민들이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상태고요. 네네. 이상민 의원이 가세하는 것은 뭐 거기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민 의원이 입당하던 날 비윤계 김웅 의원은 국민의힘이 민주적 정당인지 묻는다 이런 말을 하면서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진 않더라도 새겨들을 대목이 좀 있다고 보세요? 저 김웅 의원의 그 불출마 선언 그거는 나름대로 하여튼 당의 운영에 대한 본인의 고민 그동안의 고민을 뭐 진솔하게 얘기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당의 전체적인 운영에 관한 그 김웅 의원의 주장 뭐 100%는 다 아니더라도 우리 당이 과연 뭐 어떤 새로운 변화 당의 운영에 어떤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점이 있다고 봅니다. 네. 김경률 비대위원은 야당이 추진해온 쌍특검 법안이 이제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어불성설이라고 이제 전제는 한 네. 뒤에 다만 당과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해소할 방안을 내놔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국민이 공감 얻을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정치가 과거의 일로 발목 잡혀가지고 앞으로 못 나가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당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조치라는 게 이제 제2부속실 설치하고 그다음에 특별감찰관을 설치해서 이런 그 친인척 관계로 인한 여러 가지 잡음들을 해소할 수 의지가 있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게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 전체적인 이 정치의 이슈가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고 미래에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미래에 대한 어떤 우리 당의 또는 정부의 정책과 비전을 계속 제시하면서 전체적인 그 정치의 방향을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주도적으로 우리가 끌고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설특보는 해제됐지만 밤